DRM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거 아니고요. 레퍼런스 모델이요. 말 그대로.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셔도 되고요. 선진 사례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할 것들이에요. 저희가. 뭔가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든가 데이터 아키텍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아야 되는데 프로그래머로 따지면 날코딩 해야 되나요? 아니죠. 가장 무식한 방법이죠. 남이 한 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좋은 사례를 베껴와서 벤치마킹에 와가지고 그 얘네들이 한 거를 그대로 틀을 그대로 저희가 차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정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데이터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써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안에는 표준화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을 거고요. 모델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우리가 참조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게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드리고 싶은 핵심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사 아키텍처의 이거는 이제 사례인 거죠. 미연방 사례인데 이 레퍼런스 모델을 들여왔더니 요런 5가지의 좋은 방법이 있더라. 당연히 비용 절감 되죠. 왜냐하면 내가 생짜로 개발하지 않고 들여오지 않고 선진 사례를 참조를 했으니 비용 절감 되죠. 그 다음에 이미 잘한 사례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품질이 확보가 될 거예요. 그죠? 이 앞에는 당연히 표준화의 관점에서 생겨나는 부차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 이 DA, DRM 이 차이가 되게 머리에 잘 안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프레임워크 아키텍처의 차이도 잘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뭐지? 막 이런 것들. 근데 처음 공부하실 때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좀 쉽게 해서 개념적으로 알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 나오지 않아요. 문제 나오지 않고.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DRM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드래프트 모델이라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인 거예요. 선진 사례. 그래서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건 그래서 표준화된 모델이어야 된다. BP도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잘한 케이스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드래프트 모델이라는 거는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조금 다르긴 하네요. 베스트 프랙티스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선진 사례를 들어온 거는 맞고 그래서 드래프트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이 드래프트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드래프트는 버전으로 따지면은 0.5, 0.6, 0.7, 0.8 해서 1.0이 되기 전의 모델인 거잖아요. 근데 이 드래프트 모델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도화하고 개선하면서 결국에는 투비의 어떤 우리가 1.0 버전을 만들기 위한 기본이 되는 모델이라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인테그레이티드 모델, 각각 전사 차원에서 통합돼서 관리가 돼야 된다. 스폭, 싱글 포인트 오브 센터. 중요한 얘기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를 조금 더 한 단계 내려가서 생각한 거예요. 되게 어렵죠. 이런 거 그리실 필요 없고요. 흐름만 한번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옵셔널 해가지고 외부 데이터 참조 모델 있죠.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나 들여왔잖아요. 들여왔고요. 그리고 요 왼쪽에 보시면 에지즈 데이터 아키텍처 개선 또는 투비 아키텍처 수립이라고 뭔가 컨설팅 단계에서 에지즈와 투비에 대한 개념 설계가 된 거예요. 그 된 거를 가지고 데이터 참조 모델을 기반으로 이 밑에부터 이렇게 쭉 끌어오잖아요. 이게 참조 모델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일단은 우리가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신규 요건이냐 아니면 통합 요건이냐 품질 요건이냐 보안 요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요구사항을 다 도출해내고 정리를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업무에 대한 데이터들 간에 갭 분석을 해야 돼요. 갭 분석을 하게 되면 업무 영역에 어떤 갭이 있는가, 그 다음에 주제 영역이라든가 엔티티에는 어떤 갭이 있는가, 속성에는 어떤 또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베스트 프랙티스와 그 다음에 이런 요구사항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적인 갭이 있을 수 있는가 등등을 쭉 정리하고 분석을 해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우리만의 데이터 참조 모델을 만들어낸다. 그걸 가지고 결국엔 DA 쪽이 개념 설계를 해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데이터 디자인 모델링 4단계 있죠.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 요구사항, 개념물 했던 거. 그걸로 정리를 하셔도 무방해요. 어쨌든 간에 흘러가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그 데이터 아키텍처와 레퍼런스 통해 가지고 종국에는 품질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어디도 그런 장표가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구글링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느끼면서 이해한 품질 관리 시스템은 이런 거다, 개념적으로 이런 거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이 품질 관리 쪽을 진행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점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응용 관점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A 업무 시스템, 이게 B 업무 시스템,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새로 들어오는 신규 업무. 이거는 그럼 뭐겠어요? 레가시겠죠? 레가시 시스템들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기존에 막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별표도 있고 동그라미 중복 관리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하트 모양도 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있다고 할게요. 신규 시스템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뭔가 DA가 나오게 되면 중복되는 자원들이 식별이 될 거잖아요. 뭔가 신 시스템에는 이것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저런 것들까지 다 통합해서 만들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만약 고객의 요구사항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아키텍처를 잡고 레퍼런스 모델을 가져와서 쭉 개발을 다 했는데 요 안에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모델도 있을 거고요. 이 모델이 결국에는 개념 모델, 물리 모델까지 다 나올 거고요. 이 안에 시스템 안에 스토리지도 있을 거고요. 저장소도 있을 거고. 근데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해당되는 각각 요게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이 사각형이. 이 기업의 틀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파편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데이터의 품질을 측정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품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그걸 보면은 각각 그 안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사적으로 싱글 SPOC라고 해가지고 그냥 DQM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있고요. 요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관리를 하냐 하면 여기 보통 현업 사용자들이 있어요. 여기 현업이라고 할게요. 현업이라고 하면은 이 현업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업무 규칙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BR이라고 그래요. 비즈니스 룰 해가지고. 근데 이 비즈니스 룰을 말로 막 얘기해요. 데이터에 대해서. 여기 보험의 가입 일자는 보험의 계약 일자보다 항상 빨라야 돼. 또는 늦어야 돼. 뭐 이런 그 업무 규칙들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들을 여기 또 누군가 있죠? 모델러는 이것들을 SQL 구문화를 해요. SQL 구문화. 그래서 이 룰을 비즈니스 현업은 여기다가 룰을 등록을 해내요. 여기다가 BR을 등록을 해놔요. 그리고 이 구문화된 SQL을 DQMS에서 다 어떤 룰 레파지토리 DB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각각 시스템 아이디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BR들이 막 존재를 해요. 그래서 A 시스템의 데이터를 측정을 하는 거면은 A 시스템으로 보내고 B는 B로 보내고 C는 C로 보내요. 그러면 요 시스템에서 만일에 요 X라는 놈을 측정하기 위한 SQL 구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SQL 구문은 요 각각의 시스템에서 측정을 해요. 측정. 대상이 있는 거고요. 대상 X라는 대상이 있는 거고요. 그거를 SQL 구문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SQL 구문 실행의 결과, 리절트, 결과값이 생겨나죠. 이 결과값을 쭉 다시 있다가 피드백을 줘요. 피드백을 주면 여기서 다시 취합을 해요. 취합을 해가지고 이게 그 데이터에 대해서 보통 데이터 품질이라고 하면 뭐 유일성 또는 뭐 유용성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해야 되고 일관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유용성 활용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접근성이 되게 좋아야 되고 유용해야 되고 적시에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안성도 좋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데이터 품질이거든요. 각각의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세워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약 시작 일자는 종료 일자보다 작아야 돼. 이런 거는 뭘까요? 일관성 기준이죠. 일관성 기준. 근데 시스템에 대해서 만일에 어떤 맨날 데이터를 측정했는데 오류가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나. 그래서 10건을 실행했는데 한 건은 오류가 나고 나머지 9건은 정상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오류율은 1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1이라는 이런 지표가 나오는 이 결과값이라면 이거는 뭘까요? 가용성 관점이죠. 가용성. 오류가 나가지고 장애 처리하는 동안에 그 시스템을 못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가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시에 제공하냐. 뭐 이런 쪽으로 또 이제 기준을 세워서 이따가 매핑을 하고 그것들을 저 DQMS 시스템에서 각각 다 정의를 해놔서 시스템적으로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고 그게 모니터 현황판이 있어요. 그 현황판에 딱 꼽히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는 이제 QA가 있는 거죠. QA. 품질 관리자. 그러니까 이 대시보드를 보면서 너네들의 품질은 이렇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어떤 포인트들을 개선을 해라고 지시를 해요. 누구한테? 현업한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오류 원인 다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DQMS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뭐가 좋아지나요? 데이터 품질이 좋아져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뷰를 뷰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DQMS를 둘러싼 생태계죠.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다음 얘기들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품질 관리라는 거는 기업 데이터 간 연계에서 일치성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활동 강화를 통해서 이해관계자 수 요구 수준에 부합하게 데이터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 만족도를 높이도록 결국에 만족도 높이려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 관리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이런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인테그리티 또는 유틸리티, 오브젝티브 요 세 가지 결국에는 한글로 말하면 안정성, 신뢰성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공익성이 주요 특성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 관리도 이렇게 하기 위한 특징들을 설명을 했는데 모델이 있어요. 품질 관리 모델. 이 모델이 이거거든요. 근데 저번에 기본 강의 하실 때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 이거를 보신 거예요. 왼쪽 아래에 있는 값, 구조, 관리 프로세스 이걸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성숙 모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얘기를 할 내용들인 거죠. 그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고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것들을 그 성숙 수준, 어떤 성숙 수준이 있는 거예요. 성숙 수준이라는 건 계단형 구조로 해가지고 정의, 도입, 정의, 도정통, 통합, 정량화, 최적화 이런 단계로 예전에 어디서 배우셨죠? CMMI? CMMI 배우셨죠? CMMI IT 경영 시간에 CMMI 그죠?
그런 비슷한 성숙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숙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여기 보면 미시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 그 다른 관점 해가지고 3차원적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미시적인 관점은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고요. 거시적인 관점은 품질 관리 성숙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는 뭔가 성과 관점이에요. 성과 관점. 근데 왜 미시적이냐 거시적이냐 이게 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저거는 보면은 데이터 안에 있는 값이나 구조나 관리 프로세스 해가지고 데이터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품질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품질 관리 성숙 모형은 why, 이게 왜 있어야 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핵심은 지속적으로 이런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QA가 푸시하고 계속 또다시 오류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성숙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다음 성숙 수준으로 높이고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경영진 관점이라고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경영진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품질관리 모형에 이런 프레임워크도 도입하고 성숙 모형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비용적인 효과를 얻었냐, 그리고 리스크, 데이터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줄었냐. 데이터에 대한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데이터로 인한 잘못된 의사결정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경영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말아먹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했더니 조금 그런 사업의 성공률이 높아졌더라도 지표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보고서들은 경영진에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형의 세 가지 관점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한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최대한 한번 이해한다면 데이터에 대한 집중,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관점, 지속적인 개선 체계에 대한 집중 한 사이드가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그래서 기업 전체가 얼마나 성과 관점에서 비용적으로 좋아지고 리스크가 줄어들었는지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모형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품질 관리인 그 미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 미시적인 관점은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미시적인 관점은 데이터, 값, 구조, 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내용이죠. 이 뒤에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네요.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저번에 봤던 딱 그거죠. 그래서 데이터 값이라는 거는 이게 표준 표모 관업 해가지고 표준 데이터 개념적인 관점에서 DA 입장에서는 이건 표준 데이터여야 되는 거고요. 모델러 관점에서는 이건 논리적인 모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DBA 관점에서는 관리하기 편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쓰기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데이터, 모델 데이터, 관리 데이터, 업무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델링할 때 요구사항, 개논문 했던 그 단계대로 개념 데이터와 논리, 물리, 사용자 뷰가 생겨나는 거고요. 관리 프로세스는 값에 대한 내용과 되게 유사해요. 데이터의 표준을 관리, 데이터 값에 대한 표준 데이터. 당연히 표준 데이터에 대한 표준 관리해야죠.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논리잖아요. 논리적인 흐름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과 흐름을 관리하는 거예요. ETL, 이런 거, 워크플로우, 이런 거. 그 다음에 물리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관리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DBA가 관리하기 쉬워야 되니까 접근 통제, 보안 관리라든가 저장소 등에 대한 관리, 용량 관리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드린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업무 데이터이기 때문에 활용을 업무에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그 값에 대한 것들을 보면 표준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DSSM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데이터 딕셔너리. 저번에 데이터 딕셔너리하고 데이터 카탈로그 기본 시간에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보면 그 간단하게 실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뭐 일자는 데이트, 영문명으로 한글명이 있고 영문명이 있잖아. 일자는 데이트, 고객은 커스터머,
계약은 컨트랙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단어들을 사전화 해놓고 그걸 중앙에서 그 사전을 모든 DB 이해관계자들이 보게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칼럼이나 테이블을 만들어낼 때 그 사전을 보고 단어를 따게 되면 모두가 같은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는 최소의 단어를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표준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용어인데, 단어와 용어의 차이점은 단어는 최소 단위면 용어는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준 단어를 조합해서 정의한 용어가 되는 거고, 코드는 수치화했다든가 기호화한 어떤 값들이 되는 거예요. 코드 값이라고 그냥 보통 얘기하고, 도메인 사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속성도 값들, 타입, 길이, 스트링 이런 것들도 정의를 해놔요. 일자 만들 때는 10바이트를 넘어가면 안 돼. 만일에 다시를 넣을까? 2018-01-01을 쓸까? 아니면 다시를 빼고 2018-01-01을 쓸까?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통 ERWin이라든가 뭐 이런 툴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사적으로 그런 모델 저장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ERD 다이어그램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등록을 해놓고 모델들을 공유를 해서 나중에 비슷한 요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모델을 차용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앙에서 레파지토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관리 데이터는 쭉쭉쭉쭉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비슷한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잠깐만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앞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제가 한번 그 큰 틀을 되게 시간을 내서 잡아드렸거든요. 그게 맨 처음에 어려운 거라서 그걸 잡아드리면 뒷부분들은 차근차근 보시면 다 이해는 가실 거예요.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업무 데이터 여기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구조 관리도 몇 개만 탁탁 집어서 얘기할게요. 개념적 관점에서 보면은 주제 영역, 그 다음에 엔티티,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릴레이션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개념에 대한 업무 요건에 따른 개념적인 모델이 나와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때 아까 봤던 데이터 참조 모델 활용해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논리적 관점에서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미 저희가 개념물 모델링 하면서 다 봤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장표 보시면서 이런 거 뭐지? 막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유저 입장에서 맨 처음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낼 거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쭉 밑으로 이제 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경영진이라든가 전사 데이터 아키텍처 관점에서는 정책 같은 걸 수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A 입장에서는 표준을 관리를 할 거고, 모델 입장에서는 모델과 흐름 같은 거를 관리를 하고, 데이터 활용 체계까지도 아마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은 근데 유저하고도 좀 섞이는 부분 같아요. 저는 이 활용 관리는 여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 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DBA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라든가 DB 용량 관리 같은 걸 통하고 보안 관리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놓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 흐름들을 한눈에 쭉 선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절차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을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머릿속에서 정립만 하시면 돼요. 큰 꼭지들을. 자, 이제 거시적인 얘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 모형이라고 해서 DQM3라고 그래요. DQM3. 왜 3냐면은 M이 3개가 들어갈 거예요. 저기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 머추리티 모델 해가지고 M이라고 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DQM3라고 한 거거든요. 데이터 핵심은 지속적인 데이터의 품질 향상이에요. 핵심은. 그래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조직의 성숙도가 도정, 통, 양, 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에 대한 성숙도를 측정했을 때는 도입부였는데 정의 단계로 넘어갔냐. 정의 단계를 수행한다면 그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도정, 통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넥스트 플랜을 어떻게 수립해야 돼 하는 지속적인
미래지향적인 관점의 모형인 거죠. 이 앞에 보면은 뭐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들이 막 있죠. 이 프로세스들이 큐브 형태로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다 이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봐서 관련돼서 요 그림에서는 뭐 요 부분은 유효성 관련된 데이터들이고 이 부분들은 데이터가 활용성 관련된 데이터들이다라고 뭔가 식별을 해낸 거고요. 그 유효성 관련되는 성숙 수준을 취합을 하고 활용성 관련되는 그 성숙 수준을 취합을 해서 조직의 성숙 수준을 전체적으로 몇인가를 정의를 내린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유일성, 유용성이라고 했는데 여긴 유효성이네요. 유효성, 그다음에 여기 보면 활용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기준은 나중에 많이 보시면서 좀 눈에 익숙해지시고 암기도 하시면 좋은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EA 쪽에 갑자기 생각난 게 EA 쪽에 원리 설명한 거 장표 넘어갔죠. 앞에 이 장표에 제가 설명한 PPT 자료에는 없는데 앞쪽에 EA 쪽 원리 기준 설명한 장표가 혹시 있나요? 네, 여기에서 여기 54부터 57페이지 있죠. 54부터 56페이지를 보시면 그 전에 뭔가 그 53페이지 보시면 전사 아키텍처를 집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중간에 데이터를 얘기를 해놨고 그 안에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 원칙들을 그 54부터 56에 제가 쭉 참고를 하시라고 적어놨잖아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느낌의 원칙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장표인데 여긴 빠져있어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기준들을 아까 맨 마지막에 가면은 EAP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DAP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EAP는 전사 아키텍처 원칙에 막 매핑이 되기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에 DAP, 데이터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그 자료가 있을 건데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해당되는 그 품질 성숙 모형에는. 그리고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현재 어디 있는지. 이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우리 조직 내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정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겠죠. 구전으로 전달되고 있냐, 문서화가 되어 있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딘가는 있는 거예요.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요.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고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를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준에 따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측정에 대한 결과가 성숙 수준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1단계야, 2단계야, 3단계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성숙 수준을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항상 우리는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 아키텍처 ABC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키텍처 ABC라고 이것도 20분? 잠깐만요. 여기 있다. 이거 그림은 지울게요. 옛날에 아키텍처 ABC가 뭔지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요소를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토픽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뭔가 구조를 잡고 뭔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면 측정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측정하는 측정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활동을 함으로써 이래서 뭐 이게 계기판이라고 할 계기판처럼 해가지고 뭔가 이게 0, 1, 2, 3, 4, 5, 6, 7, 100 했을 때 수준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측정자, 대상, 활동,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계기판으로 판단하는 요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뭔가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기준. 모든 활동들이 뭐 데이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활동들이 측정하는 것들은 다 저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다 똑같은 거예요. 기준, 프로세스.
그 다음에 결과, 성숙 수준. 이거인 거죠. 지금 말씀드릴 장표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은 어떤 걸 볼 것인가?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잠깐 적어드렸던 뭐지 기준이죠. 일단 데이터라는 거는 유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활용이 가능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 정보를 받아왔는데 주식 정보 투자를 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10년 전 정보를 누가 나에게 줬어요. 그 데이터는 저희가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런 그 데이터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유효성과 활용성으로 구분을 하는데 데이터가 유효하려면 유효하다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확하고 일관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데이터가 효과성을 보려면 맞잖아요. 효과성을 보려면 그 데이터는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가 일관돼야 돼요. 내가 처리하기 전과 처리하기 후 값이 달라지면 그 데이터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활용의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사용자, 난 비즈니스 담당자야. 그 데이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 데이터에 접근이 편해야 돼요. 접근성. 그 다음에 적시성하고는 약간 좀 반대 사이드의 얘기인데 내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라면 데이터가 나에 대한 제공성이 적시성이에요. 그래서 적시성. 내가 원할 때 그 데이터는 나에게 제공이 되어져야 돼. 비슷한 얘기인 건데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이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 품질 관리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한 거죠. 안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안성으로 얘기를 한다면 뭔가 그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데이터에는 그 해당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누군가 소유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추적도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로 물어보는 걸 데이터에 대한 품질의 기준을 적으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유효성, 활용성을 딱 얘기를 생각을 하신 다음에 요 6가지 특징 있죠? 이 특징들을 뽑아내시면 돼요. 요것들은 부특성 정도의 느낌인데요. 저도 다 못 외워요, 이거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지. 저는 한 요 정도까지만 외웠고, 지금 약간은 지금 간혹가다 까먹을 때마다 다시 보면서 리바이벌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기준들은 한번 쭉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까? 그 다음에 이거에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잘 외워지실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기준별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관리 프로세스, 다음번에 삼각형의 왼쪽에 있던 활동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요구사항 관리,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는 요구사항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구조 관리하는 것도 있고, 모델 관리하는 것도 있고, 흐름 관리하는 것도 있고, 활용 관리하는 것도 있고, 표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보안 관리하는 것도 있고. 만들어내기 다 나름이에요. 근데 그런 프로세스별로 해가지고 어떤 흘러가는 프로세스의 메가 프로세스와 서브 프로세스 해가지고 그런 다이어그램이 절차가 조직 내에 존재해야 된다. 그게 구전으로 전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 핵심은 문서화되고 시스템화돼서 모든 조직 내 데이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그거를 보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핵심도 문서화, 가시화 두 개잖아요. 같은 내용이고요. 요거는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도우려고 한 표인데, 지금 기준이 있었잖아요. 기준과 프로세스가 여기 쭉 있잖아요. 관리 해가지고 어떤 데 매핑될 건데 정답은 아닌데 이런 느낌의 매핑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 요구사항 관리는요. 이게 요구사항, 비즈니스가 써먹으려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용성 관점에서 유효성에 매핑이 돼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할 때 항상 적시에 제공돼야 되잖아요. 제때, 프로젝트 끝날 때 나에게 제공이 돼야 돼요. 적시에 제공이 돼야 되고요. 데이터 구조 관리 쪽에서 보면은 그 구조가 당연히 일관돼야 되고, 여기는 같이 겹치네요. 그 구조가 유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기 쉬워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매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매핑이 되는구나. 빠진 데는 없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오너십 관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오너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요. 일관되게 관리가 돼서 인수인계까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각각의 프로세스와 기준이 매핑이 된다.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이런 프로세스와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해나가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연마다 또는 분기마다 뭔가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QA, DQ, A. 그래서 QA가 그것들을 측정을 해나가게 되면 그 해당되는 조직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성숙 수준이 나오거든요. 이거 CMMI하고 거의 똑같아요. 도정, 통, 양취 해가지고 도입, 정형화, 통합화, 정량화, 최적화 해가지고 뭐 1, 2, 3, 4, 5의 5단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성술 모델 관리를 해나가고 결국에는 최적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계를 고도화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의 CMMI, 여기는 이제 데이터 쪽인데 CMMI 쪽에서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레벨 4 받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대부분 레벨 3 정도 통합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네, 최적화 단계라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조직원들이 다 능동적으로 자의적으로 움직이면서 데이터 품질의 관리에 누가 얘기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최적화 단계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얘기죠, 여기는.